세 군데나 네 군데 절개하거나 심지어 뭐 두 군데 절개하고 하는 병원도 있다고 어떤 환자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머릿속이 세 군데, 그 다음에 측두부의 두 군데에서 다섯 군데를 절개하게 되는데, 제가 다섯 군데 절개하는 이유는 수술 결과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디바인 성형외과 이마거상 수술의 차별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거상 수술은 박리 범위가 넓은 편이고,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지혈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나게 되면 수술 시야가 흐려져서 이 신경을 박리하는 데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요. 또 대부분 절개선 근처에서 피가 많이 나게 되는데, 이쪽은 너무 많이 지혈을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면에서 당연히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수술 부위 전체에 피가 최대한 적게 나게 튜메센트 용액을 주입하고, 수술 절개선 부위, 그 다음에 혈관이 많은 부위는 따로 또 국소마취제를 충분히 주입한 후에 20분 이상 기다리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 마취약의 효과가 최대화돼서 혈관이 수축이 된 상태에서 수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도 용이하고 수술 중에도 피가 덜 나고 더 깨끗한 수술 시야에서 수술할 수 있고, 수술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꼭 다섯 군데를 절개합니다. 다섯 군데를 절개하는 이유는 더 수술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세 군데나 네 군데 절개하거나 심지어 뭐 두 군데 절개하고 하는 병원도 있다고 어떤 환자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머릿속이 세 군데, 그 다음에 측두부의 두 군데에서 다섯 군데를 절개하게 되는데, 제가 다섯 군데 절개하는 이유는 수술 결과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세 군데 절개를 통해서는 내시경과 수술기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마의 양쪽 눈썹과 눈썹 사이를 다 정교하게 박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옮겨가면서 해야 돼서 당연히 가운데는 세 군데를 절개해야 됩니다. 측두부 두 군데를 절개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 쪽에서 절개해서 신경을 박리하게 되는데, 이 신경은 근육을 입체적으로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신경 앞쪽에서 보이는 근육만 제거를 하게 되면 신경 뒤쪽에 있는 근육은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의 뒤쪽에 있는 근육을 박리하는 기구는 관자 쪽으로 평행하게 들어가서 신경 뒤쪽 근육을 박리하게 됩니다. 관자 쪽 두 군데를 절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신경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을 박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쪽 세 군데, 측두부 두 군데, 절개선은 꼭 다섯 군데를 넣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절개선에서 골막 아래로 뼈 바로 위로 이제 박리를 해서 들어가는데, 이 근육을 박리하고 신경을 확인할 때 골막을 끊고 더 피부 쪽으로 박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이 눈썹뼈에 가까운 곳에서 골막을 박리하는 것보다는 한 1에서 1.5cm 위쪽에서 골막을 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수술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지만, 너무 골막에 붙여서 박리를 하게 되면 신경 박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골막이 통째로 붙어서 당겨지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신경에 직접적으로 당겨지는 힘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수술 후에 좀 속이 안 좋거나 메스껍거나 토하거나 이런 오심부토의 증상이 생기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뼈에 붙어서 신경이 나오는 곳 가까운 곳에서 골막을 박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한 뼈 끝에서 1에서 1.5cm 정도 위쪽에서 골막을 박리하고 이 신경을 박리하게 되면 이마거상을 충분히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신경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장력이 줄어서 수술하고 나서 속이 안 좋으신 이 증상의 발현을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 방법인데요. 저도 초기에는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정 방법이 엔도타인이나 픽스타인이라는 고정 장치입니다. 엔도타인은 이제 오리지널 외국산 제품이고요. 픽스타인은 이제 국내 회사의 카피 제품인데요. 비슷하게 생겼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고정 장치를 뼈에 고정하기 위한 전용 드릴이 있어서 그냥 안심하고 드릴을 끝까지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그냥 엔도타인이나 픽스타인을 넣고 피부를 당겨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 고정이 끝나거든요. 그럼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은데, 저도 처음에는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이 본터널링으로 고정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이 엔도타인이나 픽스타인은 이마 쪽에서 만져집니다. 삼각형 모양의 고정 핀인데, 그리고 날카로운 바늘이 여러 개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 거의 1, 2년 동안 고정 장치가 만져지고요. 그 고정된 부분 때문에 만지면 조금 불편하거나 따가운 느낌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고정 장치는 보통 두 군데 고정하는데 가운데 부분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위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본터널링을 이용해서 양쪽 그리고 가운데 세 군데 보통 고정을 하고요. 정교하게 가장 힘이 많이 가해지는, 제일 많이 당겨지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한 좌우의 비대칭이나 가운데 부분도 같이 올려야 되는 경우에 훨씬 자유자재로 고정 방향과 고정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뼈에 뚫린 구멍으로 실의 매듭까지 제가 넣기 때문에 이 겉에서 실의 매듭이나 실이 거의 만져지지 않는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본터널링 방법을 사용해서 세 군데 고정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수술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번거롭더라도 우리 핏줄이라고 하죠. 드레인을 꼭 하나 넣습니다. 넣는 이유는 이 수술 중에 거의 피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술하고 나면 박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취하기 효과가 풀리면 수축됐던 혈관이 다시 확장되기 때문에 수술 중에 나지 않던 혈관에서도 피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드레인을 넣고 다음날 제거를 하게 되는데 확인해보면 20cc 안팎의 피가 고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드레인을 안 넣어도 그 정도는 저절로 흡수되는 양이기는 한데요. 드레인을 넣어서 음압을 걸게 되면 그 고인 피도 다 처음날 제거할 수가 있고, 이 넓은 박리 범위, 당겨진 이마가 더 뼈에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게 음압이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이 수술 부위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마 수술하고 드레인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봉합할 때 그냥 피부만 봉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피부만 봉합하게 되면 이 두피의 두께가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가 이렇게 안으로 말리거나 조금 균형이 잘 안 맞거나 아니면 지나친 장력이 가해져서 흉터가 생각보다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부만 봉합하는 것이 아니고 안쪽 층도 꼭 따로 봉합을 해준 뒤에 이 피부 봉합을 시행하고, 피부를 봉합할 때 스테이플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리 이 경계를 잘 맞추고 스테이플러를 사용하더라도 흉터가 최대한 덜 생기게 약간의 외반을 만드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테이플러로 피부 봉합을 하지 않고 직접 실로 봉합을 하고 수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수술만큼 중요한 게 수술 후 드레싱입니다. 다른 모든 수술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가장 다양한 재료로 드레싱을 하고, 이 수술 후 드레싱 시간도 제일 많이 걸리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마 쪽에 이 듀오덤이나 네오덤 같은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도 사용하고, 눈썹이 빠지지 않게, 그리고 조금 더 근육 박리 부위가 잘 눌리게 눈썹 위는 따로 작은 꺼즈를 대서 또 눌러주는 드레싱도 하고요. 바로 이마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압박력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레스톤이라는 스폰지 같은 제품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뭐 꺼즈나 듀오덤이나 이 레스톤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수술 부위 전체가 균일하게 눌리고 피가 고이는 부분을 막고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방법을 드레싱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저도 사실 이마 화상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뭐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이제 이마 화상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 굉장히 많이 파악하고 공부하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수술 중에, 수술 준비할 때, 수술 후에 조금 더 빠른 회복 과정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팁들이 있을지 디바인 성형외과만의 차별화된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디바인 성형외과 이마 화상 수술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